어깨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이두근 건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끝에 염자가 붙었잖아요.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그 부분에 어딘가가 상처가 났다는 얘기예요. 가령 좀 근육이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힘줄 조직이 좀 상처가 났다는 얘기고요. 우리 몸에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다는 근데 얘기예요. 원장님 말씀하신 게 죄송합니다만 저기 수술을 짜리는 안 해요? 이렇게 아픈 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좀 다른 얘기죠. 그건 이따가 진료 볼 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도 다시 물어보시고요. 자, 어깨 앞쪽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럴 때 시큰한데 어디가 아프냐, 이 어깨 앞쪽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어깨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데는 극상근 건염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두근 건염이 두 번째로 이제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두근이라는 건 우리 뽀빠이 근육 알죠? 이렇게 흰 자랑할 때 우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볼록 나오는 이게 이제 이두근이에요. 아래쪽에서는 팔꿈치 쪽 안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는 어깨 쪽에 붙어 있고 오고돌기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머리가 두 개가 된다 그래서 이두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두근 장두가 요 상완골에 이 파여진 홈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어깨 관절에 붙어 있는데요. 이 뼈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뼈 사이에서 이게 마찰을 잘 빚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염증이 해부학적으로 좀 잘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근육에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염증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주로는 이제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 야구나 수영이나 체조나 좀 팔을 많이 움직이는 어깨를 많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모든 뼈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이제 퇴행화가 돼가요. 그래서 그 뼈 근처가 좀 날카롭게 이제 변해가고 그럴 때 이제 과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또 찢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또 이두근건에는 석회도 좀 잘 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으로도 이두근건에 좀 염증이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주로는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는 끊어져서 파열이 돼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 회전근개 파열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요 극상근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두근까지 이렇게 두 군데가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더 심하면은 요 안에 있는 견갑하근까지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더 심하다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극하근이나 이런 쪽까지도 이제 같이 손상을 받게 된다 해서 점점 염증 부위가 좀 넓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겠죠. 좀 어깨 앞쪽에 깊게 아프고요. 염증이 있다 보니까는 통증 양상은 좀 뻐근하거나 땡긴다기보다는 좀 시큰하거나 뜨끔하거나 혹은 가만히 있을 때 좀 욱신거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 양상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한참 염증기 때는 밤에 자면서도 욱신거려가지고는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녁에 자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눕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주로는 이제 머리를 손을 높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잡아 드는 동작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통증을 좀 많이 호소를 하게 되고요. 자, 요 앞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겼잖아요. 요 근육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 올릴 때 사용을 해요. 혹은 물건을 무거운 거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팔꿈치를 구부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상처가 벌어지면 더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일부러 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이거를 저항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힘이 들어가면서 상처난 부위가 좀 벌어져서 시큰하는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근육은 팔꿈치 안쪽으로 붙어 있어서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에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도록 하고 이거를 저항을 시켜주면은 그때 이제 통증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동작을 해봐서 거기서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해당 부위를 직접 손으로 눌렀을 때 손을 못 댈 정도로 뜨끔하게 이제 아파하고 깜짝 놀라게 아파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자, 어깨가 아파요.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쉬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도 어깨가 아프면 나는 무조건 운동해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상처가 난 부위를 자꾸 움직이게 되면은 상처가 빨리 아물까요? 더 날까요? 상처난 부위를 자꾸 움직이면 상처가 더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두근 건염은 이두근에 상처가 난 거라 그랬잖아요. 자꾸 운동해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 50견인 줄 알고 50견은 무조건 운동해야지 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는 왜 안 낫지 더 아프네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병원에 찾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기준을 삼는데 어깨가 뭉치거나 근육이 뭉치거나 관절이 굳어지거나 이럴 때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났을 때는
안 돼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왜 내가 그런지. 그래서 보통은 그 통증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근육이 뭉치거나 관절이 좀 굳어졌다 그러면은 좀 땡기거나 뻑뻑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그럴 때는 좀 참고 운동을 하면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렇고요. 자, 근데 통증 양상이 좀 따끔거린다든지 뜨끔하다든지 시큰하다든지 이런 날카로운 느낌은 어딘가가 지금 상처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좀 쉬는 게 좋습니다.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어깨를 좀 가만히 놔둬야지 상처가 점점 아물면서 그 뒤에는 이제 움직여도 무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두근관염이 생겼을 때는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아프다는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동작들을 좀 삼가해야 돼요. 주로는 어떤 동작이냐면은 물건을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면은 좀 아파요. 내지는 내가 뭐 드라이버로 뭐 나사를 돌린다든지 병뚜껑을 돌려 딴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다 이두근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혹은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릴 때도 이두근에 자극이 받으니까 이런 동작들을 최대한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아픈 쪽으로 눌러서 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프니까 잠깐 누르면 조금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아픈 쪽 어깨로는 눌러서 누르고 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났을 땐 상처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보통 어깨가 굳어진 경우는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렇거든요. 어깨를 누르고 자게 되면 피가 더 안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가중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한번 이렇게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확인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았나 안 나았나, 아이고 아직도 아프네. 또 눌러서 확인해 봐요. 이제 나았나, 아이고 아직도 아프네. 이러면서 확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처난 부위를 자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가 생기죠. 해서 되도록이면은 충분한 시간,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4주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도 안 해보는 게 좋아요. 마치 우리가 밥 익었는지 자꾸 뚜껑 열어보면 밥이 설익잖아요. 이것도 자꾸 나았나 안 나았나 염증을 자꾸 확인해보게 되면은 이게 좀 완전히 낫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근관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삼두근을 좀 강화시켜주면은 이두근의 통증들을 좀 더 빠르게 완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좀 이렇게 고무밴드 같은 거 잡아 당긴다든지 하면서 이 뒤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간단하게는 그냥 벽이나 의자나 이거를 서서 이렇게 뒤로 꾹 미는 이런 동작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돼요. 한 10초 정도 세게 최대한 있는 힘껏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잠깐 5초 정도 쉬었다가 또 한 10초 정도 강하게 뒤쪽으로 밀었다가 또 5초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하는 거를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면서 상체 쪽 뒤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면은 어깨 이 균형이 다시 찾아지면서 염증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한의원에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주로 이제 급성기 때 다친 지 염증이 생긴 지 뭐 한 달 미만이다 그러면은 거의 다 부항을 떠서 염증을 우선 빨리 뽑아내고요. 염증이 빨리 가라앉도록 좀 아이싱을 해준다든지 하는 치료들이 도움이 되고요. 만성기 이제 통증이 생긴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게 낫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면은 회복되는 치유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침을 놓는다든지 봉독을 쓴다든지 아니면 화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한약을 쓴다든지 해서 좀 치유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독을 쓰게 되면은 벌에 쓰면 붓고 가렵고 하잖아요. 그래서 벌침을 놓게 되면 그 부위가 좀 붓고 가렵게 일부러 만들어서 평상시보다 피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이 이제 모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처 회복이 아주 빠른 속도로 되겠죠. 어떤 경우들은 피가 너무 안 통해서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침을 사용을 해가지고 주변 조직을 좀 이렇게 뜯어줘서 피가 잘 통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회복이 빨라지겠죠. 어떤 분들은 재생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잘 아물지 않는 분들, 뭐 입안이 한번 헐면은 막 한 달씩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생력을 높여주는 상처 치유력을 높여주는 한약들을 병행해가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